3번은 뭐 완전 수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을 예, 요렇게 보는 시야를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 세계 요렇게 이제 보는 걸 자꾸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수열 나가고 있죠 공통에서. 그래서 수열 단원인데 공통에서 수열 단원 이제 수업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따라서 시계 세계 자체를 이게 그래프로 이제 같이 생각하는 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각화 추론 요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수열 문제를 풀 때도 수열 자체가 함수니까 함수 문제 풀 때처럼 식과 그래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 자체를.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3번 문제 푸는 거 좀 이렇게 봤는데 몇몇 친구들 봤는데 저 문제를 푸는데 식만 있어요. 식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무슨 A에는 등차수열이니까 무슨 뭐 A 플러스 M 마이너스 D 이거밖에 없고 그래프적 해석이 안 들어가니까 이 자체를 이게 안 되면 뭐가 떨어진다 그랬죠? 수능 수업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 자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 파악이 지금 구조 자체. 사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수열 자체도 함수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죠? K보다 작을 때는 뭐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저 수열 자체가 정의역을 이제 잡고 여기가 N이 K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을 때는 A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클 때는 BN이 되는 건데 각각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도 공차가 있을 테고 공차가 있을 테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SN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C1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제 느낌 알겠죠? K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가족권을 해석하시면 C1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는 사실은 A1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고 여기까지 느낌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제 느낌 알겠죠? 이 두 번째 조건은 사실은 하나는 이렇게 된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건 양수고 요건 음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인덱스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이 말뜻은 D1이 0보다 크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D2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기 인덱스가 12고요. 여기 인덱스가 16 이렇게 됐으니까 요 K는 12보다는 작거나 크고 16보다는 작거든요. 요 상태에 있는 거죠. 구조 자체. 그래서 K 자체가 1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요걸 좀 파악하시고 구조 자체가 해석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하지만 이게 요런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요런 이제 문자 사용하는 게 이런 게 조금 수능 과점에서 좀 촌티나서 그렇지. 이게 대학교 논술이니까 수능보다 문제가 좀 촌티난다 이거죠. 근데 내용 자체는 교수님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자체를 이제 문자 이런 것만 조금 정리해 갖고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면은 수능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다. 자, 정리 좀 하셔서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S11인데 11은 어디 쪽에 있어요? 11은 12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저기 S11이 사실은 여기 합은 AN에 가는 거니까 S11이
이 항수가 여러 개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요게 등차 수열일 때는 이렇게 정리되는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자체가 등차 중앙이 6번째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 해석하면 A6이 0이라는 뜻이다. 이거 구조 자체가 그죠. 해서 여러분들이 요 수열 세 개를 요렇게 여기 모든 어딘가 6이 있고 0이 있고 공차가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요게 CN의 세 개다. 요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느낌 알겠죠? 뭘 구해야 되냐면 C7을 구하라는 건데 구하는 게 C7인데 C7은 사실은 A7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A1이 마이너스 20인데 A6이 0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D1이 5건 차이인데 20이니까 공차가 4인 걸 찾아내시고. 그죠? 따라서 요거 H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4가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가 엄청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뭐 그 얘기를 그래서 요게 다적권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SN의 최대값이 요 뜻이잖아요. 19가 이제 가장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수업 때 이럴 때 조금 깊게 들어갈 텐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좀 바쁘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아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뭐라 그랬죠? AN과 SN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 식이 요렇게 된 건데 요 식이 요 식이 미적분 세계에서 요 식과 같은 식이에요. 요 식과. 지금 수능 수업 때 해석할 텐데 이게 같은 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냐면 도함수가 양수이면 f2x는 증가함수.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 함수의 도함수는 뭐죠? 요 함수의 도함수는 이거의 도함수가 미분하시면 fx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너가 도함수니까 너의 부호가 뭐를 결정해요? 너의 부호가. 너의 증가함수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너의 부호가 너의 증가함수를 결정해요. 너의 증가함수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AN이 여기서 양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SN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뜻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증가 상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음수면은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SN이 최대값이 S19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SN을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n이 19일 때 이게 최대값이 되고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수열 AN에 관한 거니까 이제 느낌 알겠죠? 이 K는 여기 K가 이렇게 있는데 K는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12부터 16까지라고 하는데 요게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어디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19를 기점으로 해서 19까지는 양수가 됐다가 20이 되는 순간부터는
음수 쪽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야지 여기까지가 플러스니까 이게 증가 상태가 돼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프적으로.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식을 보고 마무리 좀 하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 식을 보고 따라서 요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C의 19는 이렇게 되고 C의 20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N이라는 건 다 더해가는 건데 19때까지는 다 양수니까 사실 더해가는 게 최대가 되고 20이 되는 순간 음수가 나와야지 이제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수열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구조 자체가. 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다음에 이제 논술이니까 서술하는 거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n을 k보다 큰 수로 잡았을 때 cn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거 ck에 요렇게 만들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하시면 ck는 ak가 되는 거고 ak는 초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하면 요식을 만들어 내시고 요식으로 서술 이렇게 하는 거 좀 잘 필기 잘 하셨다가 이거 나중에 논술 답안지 쓰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 보시면 답이 이게 맞은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서술이 너무 좀 조약해가지고 논술 합격될 수 있는 답안지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죠. 자, 마무리 좀 하시고 힘내서 일주일 동안 잘 해서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봐요. 처음에 뭐 좀 다 힘들죠. 이렇게 돼가지고 따라서 그 다음 답안지가 이렇게 되셔요. 19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20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K가 14가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때 최대값이 S19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서술할 때 이런 느낌을 하시고 13까지는 K가 14니까 13까지는 CN이 AN을 따르니까요. 이때는 2분의 항수가 이제 13이 되겠죠. 항수 2분의 n에 초항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n-1이 이게 12에 공차가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항수가 6개죠. 2분의 6개에 초항이 64가 되겠죠. 3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 자체가. 여기 요즘 요거 이제 뭐 작년 아까 이제 파트 1에는 작년 가천대 의예과 문제 했는데 요거 이제 작년 카대 의예과 문제예요. 뭐 의예과 약학과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예과 논술 세계에서 그죠 가장 좀 평이한 수준 그죠 1번 정도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1번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해결 못하는 친구들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뭐 수능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 3월 대비 특강에서 했지만 요거를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요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거. 수열을 함수로 이제 보셔가지고 제시문 상태 보면은 그죠? 어떤 K 정의역 K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AN이 되고 BN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함수값이 이제 AK랑 BK가 같겠죠? AK랑 BK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K 플러스 또 15가 있어서 여기 이제 CN이 되고 여기 다시 이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서 가조건은 이제 기억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이렇게 가까지 가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니은 아이고 여기 이제 기억이고 니은에 가게 되면 S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거 길게 얘기하면 되겠죠. 가족권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수능 수업 때 좀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요 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 식의 의미 자체가. 요게 이제 그래프적 의미 자체가 이 AN 자체가 요 놈의 자꾸 얘기하면 이게 도함수 개념이에요. 도함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의 부호 자체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가 이 SN 자체에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식이 갖고 이번 3월 특강 때도 했지만 요 AN 자체가 함수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SN의 도함수 역할을 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구조 자체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고 나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부호가 반대는 거니까 x46에서 x47로 갈 때 이게 이제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죠. 부호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 AN 자체가 SN의 도함수 계열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원래 원함수 입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부호잖아요. 부호.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미적분 세계에서 부호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해석이 이제 이렇게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알겠죠? 요건 뭐 많이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우리 뭐 이번 3월 특강 때도 했지만 이 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죠. 이 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 이게 이제 이번 3월 특강 때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연대 문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연대 문제는 여기가 2025였죠. 2025. 그래서 이 자체가 저번에 시간에 한 거 다 기억나죠? 우리 저기 이제 전부 다 자연수니까 느낌 알겠죠?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해요. 인수분해해서 요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5인데 똑같이 이게 음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음수니까 x 18에서 19로 갈 때 여기에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 논술 가이드북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학교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 수능 문제 열심히 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수능 문제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논술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x8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놈이 그죠? 이게 A인지 B인지 그죠? C는 될 수가 없죠. 플러스 15는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K가 8보다 작을 때는 요때는 이제 저 말이 B8이 0이라는 거죠. B8이 0이고 K가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1부터 8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게 D2랑 D3가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 해보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요때는 8이 0이고 둘 다 양수니까 이제 이렇게 갔다가 B에는 이제 증가갔다가 또 증가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5가 되는 건데 여기 앞에가 16이 있고 요 다음에 23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이 나조건에서 모순이죠. 이게 뭐 46, 47에서 부호가 안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라조건도 모순이네. 18, 19에서도 이제 안 바뀌죠. 18, 19에서도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이렇게 되고 이제 요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요때는 이제 나조건에 의해서 모순이 되고 요때도 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이게 18, 19에서 바뀌면 여기 46, 47에서 안 바뀌니까 뭔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나조건 이게 요 조건 합치면 이제 모순인 거죠. 합치면 모순이고 결국 두 번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맞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요때는 요렇게 되고 처음에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 K 플러스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맞다 다 여기가 이제 16이 있고 여기 23이 있는 거죠. 여기 나조건에 의해서 또 모순이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46, 47에서 부호가 안 바뀔 테니까. 그렇죠. 라조건, 그죠? 라조건, 그러니까 18, 19에서 안 바뀌죠. 말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18, 19에서 이게 안 바뀌니까, 18, 19에서는. 그 다음에 요건 뭐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도 안 되고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때는 안 돼서 그래서 K가 8보다 큰 건 찾아내시고 말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K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요 문제는 이제 작년 카드 의예과 문제고 여러분 뭐 수능이랑 관점이 거의 같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자기가 해석을 했는지 구조 자체가 그래프로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푸는 거 보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수능 다 똑같이 이렇게 푸는 거니까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욕급 의대 가려면 1, 2, 3번을 스피드 있게 좀 풀고 4번이 많이 어려워요. 4번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1번, 2번, 3번은 수능 기본기가 돼 있어가지고
맞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맞으셔야 돼요. 안정성 있고 속도감 있게. 그래서 이제 요즘 수능 수업이 이제 백업이 안 되면 논술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기본기 잘 닦고 있는지 반드시 좀 점검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K가 8보다 크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첫 번째 공차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트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K가 있고 여기가 가서 여기가 18, 19에서 부호 바뀌고 괜찮죠? 그래서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어디가 K 플러스 15가 있고 부호가 또 바뀌려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 게 내려가서 여기가 46, 47에서 부호가 바뀌고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라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느낌 알겠죠? 요게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요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는 D2가 26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때도 D2가 26인 거죠. 괜찮죠? 요때는 D2가 10인 거죠.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K가 A8이 0이니까요. A8에 요 간격이 K-8이 그러니까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BK는 B의 18 그죠? 네, B의 18 X18과 같죠? 그게 마이너스 1이겠죠? 공차가 26이니까 이렇게 여기로 갈 때는 요만큼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그 AK랑 BK가 같아야 되니까요. 요로 풀면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K 값이 요게 31분에 509가 나와서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서 이게 모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죠? 요때는 BK가 요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 25로 바뀌겠죠. 다 똑같은데 괜찮죠? 요렇게 바뀌어서 요거 풀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요것도 다시 요렇게 풀면은 요게 또 이렇게 나와서 또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요때가 답이 되고 요때는 BK가 마이너스 5에 공차 10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 풀면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 15니까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가 이제 30이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자, 여러분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카드 의예과나 뭐 웬만한 의예과 논술의 앞쪽에 1, 2번은 좀 평이하기 때문에, 어떤 수능에서 방향성 잘, 좀 괜찮은 수업 들으셔가지고, 그 이제 1, 2번은 이제 수능 실력으로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X32, X19, 플러스 이제, 공차가 요게 두 번째가 10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115가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C에 3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C에 46이 115 플러스 16에 D3가 될 텐데 요게 0보다 커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요게 정수니까 요런 걸 이제 수학에서 이거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랬죠. D3가 요게 16분의 마이너스 115보다 큰데 요게 사실은 정리하면 요게 요렇게 나오고 자, 정수니까요. 요런 과정을 이제 수학에서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이걸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것도 풀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두 개 이제 하면은, D3가, 요렇게 이제 요거 찾아내시고,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언노운이 뭐냐면, 뭐 46까지 합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요거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 처음에 이제 15까지 하고, 그 다음에 16부터니까 그 16부터를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요거는 이제 15니까 등차수열이니까 15 곱하기 중앙값이 A8이니까 이게 이제 공교롭게 요게 0이 나오고 괜찮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이제 16항부터 30항까지니까 16항부터 30항까지 하면은 이게 항이 이게 그죠? 16, 30. 홀수죠, 홀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15개니까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계산하면은 아까 B 다 구해놨죠. 이게 45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항수가 그죠? 짝수개죠. 31개부터 46개. 짝수개가 16개니까 요게 8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요게 111이 나와서 요게 작년 카드 의예과 1번인데 뭐 난이도가 높지도 않지만 기본적인 논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28, 30 수능에서 이제 30번 맞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일단은 첫 번째는 30번 맞을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30번 맞을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 30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적절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30번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 그죠 제가. 똑같은 얘기로 논술 세계에서 합격을 하려면 좀 난이도가 높은 3, 4번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3,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3, 4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 전에 1, 2번을 좀 적당한 시간에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1, 2번을 적당히 1, 2번을 푸는 실력은
수능에서 다져진다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 구조 자체가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스킬 쓰고 이런 데 다니는 애들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이 자체가 1, 2번에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론적으로 접근을 못하니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이제 가천대 의예과 문제 풀 때 인버스 펑션 시어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수학적 이론 찾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인버스 펑션 시어럼 얘기한 것처럼 수능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뭔지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정성이 있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논술을 하면서 그걸 빨리 깨달으셔가지고 빨리 좀 메꾸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